자, 현안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민주당의 앞으로의 전략과 스탠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오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회의 네. 공개 회의 마치고 비공개 회의까지 네. 들어가셨다가 오셨는데,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도 좀 세게 경찰을 향해서 네. 지적을 했고, 그렇죠. 네. 오늘 최고에서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의원님? 네. 여러 가지였죠. 이번 네. 또 토요일 날 집회에 음.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네, 특히 경찰들의 무도함, 이런 집회 현장에서 네. 지난주 한창민 의원을 막 이 옷도 찢겨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보니까 갈비뼈도 나가고 예, 손가락. 인대도 손상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오늘 예. 뭐 현안이 많았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었고요. 현안들 논의했고 네. 비공개 시간에 좀 공개해 줄 만한 저희 시청자분들께 공개해 줄 만한 그런 내용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뭐 해주십시오. 주로 심의를 많이 하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은 오늘은 재보궐선거 때 유공자들 표창 심의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각 또 위원회별로 각 그 우리 당기구 중에 특별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들별로 활동 보고들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 주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김건희 특검법에는 관심이 없고 네. 뭐 특별 뭐 감찰관. 감찰관 뭐 이런 것들 특감으로 하자. 그런 거라든가 네. 특히 오늘은 또 골프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틀 후에 골프도 골프를 치고 그 전에도 못 쳤다는 의혹들이 많고요. 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당의 방향 이런 것도 토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개 회의 때는 이제 최고위원들 돌아가면서 네. 네. 발언을 하고 네. 비공개로 되는데 비공개 때는 정말 이제 처리할 안건도 많고 네, 필요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많군요. 주로 안건 처리를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 전략위원회에서 전략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음. 거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토의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네. 최고위 분위기도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고민. 뭐 당장 금요일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글쎄 이것은 뭐 명백히 정치 기소였잖아요. 네. 정치 검찰들이 정치 기소를 한 거죠. 막강한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일환이고요. 네. 사실 이번에 첫 15일 하는 건 위정 교사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1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녹취록을 보면은 실제 이것은 위정 교사가 명백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래서 최고위에서는 무죄를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그 무죄 탄원서가 105만 장, 나중에 106만까지 이래 가던데 네. 100만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목표했던 100만도 넘고 이 100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0만 명 넘는 분들이 정의는 꼭 실현돼야 된다. 뭐 그런 아주 강한 열망 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투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러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이 1심 선고 15일에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생중계하라라고 또 네.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네. 법원이 이거 안 하겠다라고 네. 거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거부한 네. 내용을 봤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생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생중계하라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완전 이 대표 야당 대표를 창피 주기식 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판정 안에 앉아 있는 모습 보면은 마치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또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명태균 씨에 대한 그럼요. 의혹에서부터 뭐 모든 것이 증폭되니까 물타기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네. 생중계하라라고 음. 당이 나서서 당 대표부터 해서 온통 당이 나서서 얘기했는데 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아하. 그것은 생중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법원도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법익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안 네,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의 이 압박이라고 할까요? 네, 만약에 생중계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당연하죠. 부분들까지. 재판관도 압박을 받죠. 생중계가 되면은 그렇죠. 그 의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는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을 해서 유죄를 나오게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술책이죠. 네. 이거를 이제 막아낸 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무죄를 예상하고 계시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무죄 탄원 서명 100만 명을 돌파한 이런 국민들의 열기 뜨거운 민심 이게 어떻게 네. 반영이 될까? 참 최고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무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11월이 민주당의 좀 위기의 달이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해왔는데 네. 지금 11월이 딱 돼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부부에 대한 위기의 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부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기의 달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위기의 달이다. 명태균 씨 그 말 그 녹취록에 그렇죠. 따르면은 예. 여론조사 이런 데도 그 조작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거기에 공천 개입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된 것 같고요. 네네. 뭐 이름 나온 것만 해도 수십 명태균 명 리스트 막 얘기 되지 나오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예. 국민의힘이 떨고 있다. 네. 오히려 11월 네. 되니까 떨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돼 있는 게 또 하나가 이제 장외 집회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의 이 그렇죠. 목소리, 예, 예. 촛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뭐 사람 수가 적었다 이런 네. 보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열기가 좀 식은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현장을 안 가보고 네. 그냥 프레임을 씌웠다고 봐요. 11월 2일이든가요. 그때 첫 주 할 때보다도 지난주 토요일은 엄청나게 또 인파가 많이 늘었어요. 네. 실제 그때 제가 시청역 8번 출구에 내려서 앞에 단상까지 오는데 네.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너무 많아서 네. 막 밀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흐름대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고 오히려 그 이번에 경찰들이 좁은 공간에 이걸 확장 안 하고 막 밀어여니까 네. 이태원 참사 때 끔찍한 어. 사항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걱정했어요. 저는 예.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밀집돼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의식 수준이 높으셔서 네. 질서를 그 유지하고 또 밀치고 가지 않고 그 늦더라도 그러니까요. 한 발 한 발 흐름에 따라가고 네.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아주 했는데 네. 오히려 저 경찰들이 이것을 문제를 확대했잖아요. 경찰과 그러니까요. 민주노총의 어떤 충돌 네. 집회 그러면서 한창민 의원님은 보니까 완전히 뭐 이 뒷목을 잡혀서 이렇게 바닥에 완전 내동댕이 친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네. 밝히고 네. 그 무력 충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중재하러 중재. 뛰어가서 했는데 그걸 오히려 네.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한 의원님은 보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네. 갈비뼈가 나가고 4번 갈비뼈가 나가고 5번이 뭐 좀 많이 금이 갔는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뵀는데 붕대를 손에 감고 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니까 인대가 또 여기 손상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죠.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그날 갔을 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전까지는 경찰들이 교통 흐름을 오히려
원만히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서서 네. 좌측 우측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또 그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너무 복잡하면은 네. 출입구를 아예 폐쇄하고 다른 출입구로 오게 유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딱 내렸는데 보니까 중무장한 경찰들이 보이더라고요. 완전 까만복에 이렇게 네. 시위 진압할 때 옛날 입던 그런 복장을 하는 인원들이 많길래 저 혹시 5분 대기죠 1부 인원만 저렇게 한 몇십 명 와 있나 했는데 보니까 딱 나가서 보니까 다 그런 복장으로 위압감 있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어디서 지시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를 해서 앞으로 충돌을 유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받았어요. 오히려 질서 유지는 유도. 안 하고 좁은 공간에 사람을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발하게 되고 네. 방패로 밀고 그러면 당연히 네, 팔이 나가게 되고 밀치게 되죠. 네. 사람이라면. 그럼요. 헌법에도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집회할 수 있는 자유, 권한은 국민에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집회 신고를 했고 인원이 많으면은 집회 장소를 자꾸 확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맞게. 맞게. 그런데 마치 한 차선 하고 뭐 그다음 차선은 신고를 안 했다고 막 밀쳐였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네. 용산만 바라보는 경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앞으로 강하게 대응을 할 예정이고 네. 내일 또 제가 예결위 질의가 있어요. 비경제부처 질의가 있는데 이때 경찰청장이 나옵니다. 네. 그 경찰청장을 좀 혼을 내려고 합니다. 네, 뭐 경찰청장 경찰의 입장은 이게 두 개 차로를 이제 비워두고 네, 거기 이제 안 오기로 했었는데 거기까지 오니까 교통을 위해서 이렇게 통제를 한 거다, 질서 유지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그게 한창민 아니더라고요. 의원을 만났더니 네. 그 인원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해서 많고 해서 그리고 그쪽에서는 밀고 막 들어오길래 뛰어가서 잠시 중지해라. 책임자 누구냐 불렀다고 해요. 사람 그래서 많으니까. 책임자가 와서 예. 이러니까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그 책임자로 보이는 경찰이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 네. 서울 경찰청장한테 전화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창민 의원은 행안위 경찰을 행안위에서 간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이니까 서울 경찰청장한테 얘기해서 차선 더 열고 이렇게 무력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윤건영 의원이 전화해도 서울 경찰청장이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 차제에 막 밀고 들어와서 예. 그걸 말리로 뛰어가서 내 국회의원이다 급박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고 난다 네. 막 했더니 오히려 목을 낚아채고 내동댕이 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하고 나중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 찢어지고 뭡니까? 그리고 그날은 그래도 시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안 가고 그 시위에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어서 또 연합 전체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하고 나서 도저히 아파갖고 갔더니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되고 네. 이런 중상을 입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 뭐 국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네.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서울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인 것 같아요. 네, 예결위 조죠, 질인지 조청장. 행안위 질인지 몰라도 그 질의에서 한창민 의원을 그렇게 경찰이 강압적으로 한 거가 확인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현장 영상이 네,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야. 저도 저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네. 저 중무장한 그 경찰들 보십시오. 네. 지금 시위 집회는 아주 뭡니까 자유롭게 그럼요. 그리고 평화롭게. 예. 또 가족과 함께 오는 분도 많잖아요. 시위 현장에 집회 현장에 가면 가족과 손을 잡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어린이들도 손잡고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저렇게 중무장한 경찰들이
저렇게 하는 것들은 지난주부터 형태가 완전히 바뀐 것 같다. 네. 앞으로 이런 탄핵 집회라든가 하야 집회가 되든 또는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가 되든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충돌을 야기하는 것 같지 아하. 않나.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저렇게 해서 충돌이 나고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네. 계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아.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계엄으로. 아하. 이런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하니까 그러니까요.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이거를 명분 삼아서. 네,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안 그러면 경찰들이 네. 그냥 보통 경찰복 입고 와서 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안전 통제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 때는 저러한 활동이 안 보였잖아요. 저러한 그렇네요.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은 네. 진짜 그런 대형 안타까운 우리 일이 생명들이 다 있지 살았을 않았을 텐데.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민주당에서는 야당과 함께 장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집회 사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하면서 네.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도 나섰고 장외에 나서서 또 시민들을 만나고 이런 일정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6시 기준으로 온라인 경우 19만 명이 동참했는데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속해서 집회 장소에서도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자 이렇게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야당에서도 네. 이제 힘을 좀 모아 나간다. 그렇죠. 이런 분노를 좀 모아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네. 그 길에 민주당 또 네.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서명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내일은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뭐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어떻게 윤 보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일 날 윤 대통령의 무익한 기자회견,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기자회견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네. 실제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특검을 위헌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헌법을 위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법대로 하는데 왜 위헌이냐? 국민의힘도 독소 조항이 네.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독소 조항을 거의 다 빼고 이번에는 발의한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네. 이거 받아라 네.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준 거 그래 아닙니까? 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네. 독소 조항들을 거의 다 빼고 이번에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거부 방침을 세운 것 같고요. 네. 실제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로 특검이 아니라 특감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특감은 관심도 없는데 관심 없죠. 그리고 특감은 앞으로의 비리를 네, 주로 네. 체크하는 거지. 지금 특검은 지금. 과거의 행위에 대한 그거지 않습니까? 과거를 정리하고 예. 과거를 네. 다 진상 조사를 마친 다음에 미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네.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를 주장하잖아요. 어떻게든 안 된다 이제 안 이대로는 내려야 된다. 하야냐, 하야시키거나 또는 탄핵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은 뭐 임기 단축 개헌이냐 개헌으로 이런 예.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출발이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보여져요. 그걸 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들이 밝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검은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제 재의결까지 어떻게 될 거냐 그 네. 흐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친한 이제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네. 힘을 쏟고 있는 느낌이 들던데 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도이치 또 명태균 이렇게 줄인 이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원래 이탈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뭐 산술적으로 4표였는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은 네. 이런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건 실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또 이것을 반대하고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네.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양심적인 국회의원. 국민의힘 내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행동하는 인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건희의 이런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이거 분명히 자르고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자니 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망설여지는 것 같고. 근데 지역 민심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걸 지역구에서도. 특검을 하라. 김건희 여사 자르고 가라 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특히 TK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라면은 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기미들이 별로 안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 네,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돈 봉투도 그렇죠. 줬다라는 네. 그 얘기. 부시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들린다. 라고 네. 전에 표현을 한동훈이가 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건데 그럼 그건 이거는 명백해 네. 사진도 있고 그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걸 왜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동훈 대표 만약에 이 진짜 그 과거의 한동훈도 지금의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돈 봉투 나왔으면 빨리 조사하고 그거 어떻게 된 그렇죠. 거냐라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얘기가 없다. 네. 묵묵부답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이 인지 수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인지하면은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도이치, 명태균 이 두 가지를 넣은 것은 결국 도이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네. 명태균 사건은 계속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민주당에서 녹취도 공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하는 그 네. 일정까지 명태균 씨가 먼저 알고 그러니까요. 주식 사라고 했던 얘기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거는 그 일정 어떻게 실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보안에도 문제가 생겨서 네. 실제 그것은 일정을 알았어 먼저. 일정을 알고 이런 거는 범법행위잖아요. 네. 보안 대통령의 그 동선은 보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누출된다면은 실제 보안 규칙을 위배하는 거고 법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틀 전인가 먼저 알고 하고 또 관련 주식 뭐 가지고 두산 있어라. 에너빌리티. 나는 뭐 일찍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참, 그리고 또 주변에 권유한 사람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틀 네. 후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대통령께서 그거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은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네. 아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네, 된다. 네. 더 지켜보고 할 것도 없이 수사를 네. 바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 관련된 영장 내용을 보면 지금 알려진 언론 보도를 네. 보면은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나 뭐 여론조사 관련돼서 우리 궁금해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통해서 결국 이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하죠.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밀이 새 나가서 비밀 새어 나가고. 주식까지 사라 그러고 그다음 네. 산단 결정하는데 아하. 또 창원 어떤 산단. 이런 어떤 특정인 그것도 자연인인 특정인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이런 것들은 국정농단의 형태가 되는 거고 음. 법을 위배한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건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참. 네. 그래요. 예. 그 명태균 씨만 수사해서 되겠느냐? 네. 명태균 씨 핸드폰만 막 찾고 다녀서는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명태균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네.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핵심이고 또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있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수사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럼 특검이 답이네. 네.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겠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런 민심이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을 것이고 그 소리가 커지고 있을 것인데 그렇죠. 네, 예. 그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이. 뭐 보수에서도 이젠 돌아선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수에서도요. 네, 예. 이런 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네. 이것은 보수의 가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아, 실제. 그래서
이게 진짜로 보수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네, 그 목소리 듣는다면 그렇죠. 찬성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표가 지난번에 나왔지만 반란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8표 이상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설득 작업 좀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설득 작업. 국민의 의원들 중에 좀 친한 분들이 계신지 노력 모르겠습니다만. 중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있었던 지난주에 윤 대통령 네. 기자회견 이후에 네, 얘기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식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네. 반말하고 네, 좀 뭘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도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정말 기자회견 왜 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가 이번 주 접어들면서 조금 달라지는 기류 네,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 뭐 네. 친윤이든 친한이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뭔가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결속시키는 네, 표단속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자회견 보고 나서는 이게 국민의힘 뭐 민주당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지역에서 이런 목소리를 가면 계속 들으실 거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안 들을 수가 그리고 없거든요. 지금은 뭐 방송이고 언론이고 네. 뭐 모두 이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이거 받아들여서 자르고 가야 되는데 네. 사실 또 그러자니 뭐 그렇고 하여튼 고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14일 날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은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28일에 재표결하는데 아마 28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주말 집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하. 좀 더 이제 핸드폰 안에만 계시지 말고 네. 현장으로 현장으로 네. 나오시고 또 천만인 촉구 김건희 특검 촉구 서명 운동에 네. 적극 참가를 해주시고 그 바람을 일으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10명 이상은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만인 서명 운동 적극 동참 바라고요. 네. 저희의 구호는 QR 코드 들어가면 서명할 바로. 수 있잖아요. 네, 네. 온라인으로 30초 투자하면은 나라를 구한다. 30초 투자해서 네. 나라를 좀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구호가 진짜 와닿습니다. 네, 네. 우리의 짧은 30초. 시간 투자해서 나라를 네. 구할 수 있다면 네, 당연히 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30초 여러분들 좀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김병조 의원님이 강조를 지금 하고 저는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네. 지금 받고 계세요, 서명? 세 군데서 하고 있어요. 원래 원래 이런 거 한 군데서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저희가 도시가 네 군데 있어요. 별내동, 별내면, 진접, 오남하고 지역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동시에 해야 네.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받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래요? 계세요. 네, 예. 뜨거운 열기를 느낄 네, 수가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천만인 서명 운동 언제 천만을 달성할지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이 예측하신 대로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해리스에 대한 얘기가 주류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신 겁니까? 저는 예.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고 네. 그다음 미국에 있는 여러 친구들한테도 전화로 체크도 하고 해봤을 때 바닥 민심은 트럼프에게 있더라고요. 그 미국도 민생이 원체 어렵고 네. 물가가 계속 치솟아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고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장기화되잖아요. 그동안 뭐 하고 있냐 현 정부가 네.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고 그래요. 해리스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부통령에 대해서 능력을 네. 제대로 발휘를 못했었고 아하. 미국 사회 자체가 또 유리천장이 아직도 존재해요. 유색인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쉽게 뚫지는 못할 것이다. 네.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재건하겠다고 하고 미국의 최우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실직 문제라든가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경제 문제. 중시 네. 여기는데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해결 못하고 하니까 음. 점점 어려워지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밑바닥 지지는 높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 트럼프가 될 보셨군요. 것이라고 사실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3개월 전에 그 저희 민주당에서 네. 의원 대표단에 제가 포함이 돼서 음. 정동영 의원이 하고 같이 갔을 때도 음. 트럼프 후보 측의 사람과 연결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핵심 참모 그룹들도 만나서 네. 한반도 사항을 설명하고 음.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전시키고 남북한 문제도 네.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 아하.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죠. 그래요. 네, 그런데 당장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케미 네. 요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케미가 잘 안 맞죠. 잘안 일단은. 맞다? 네. 아, 근데 왜냐- 스타일은 좀 뭔가 이 스트롱 느낌. 아니요. 그냥- 덩치만 비슷했지. 그러니까 전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적인 아주 감각이 뛰어난 네. 현실주의자예요. 아. 실용주의자고 그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개념이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 편중 외교 아, 뭐를 무조건 하고 같이. 가치 뭐 자유 예, 가치 예, 이런 맞아요. 것들 이데올로기 예. 뭐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사실은 서로 사람이 맞으려면은 생각이 비슷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미가 맞을 수가 아. 없는 거고 수준도 안 맞아요. 수준이 안 맞다. 어떤 사실은 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네. 후보는 당선이죠. 트럼프 당선은 대단히 샤프해요 머리가. 덩치는 크더라도 진짜 머리가 샤프하고 사업가였어요. 이해관계가 네. 아주 밝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밝은데 네. 뭐 우리 윤 대통령은 술 먹는 걸로 하자 그러면 잘할 텐데 이런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가 봤을 땐 부족해요. 그러니까 케미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취미도 달라요.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은 술을 안 해요. 아, 술을 안 해요? 예. 아, 이거 그런데 윤 악재네, 대통령 악재. 우리 정부의 악재. 지금 그 기시다하고 저러 가서 뭡니까? 술 마시고. 예. 폭탄 좀 마시고 해야 친한지 아. 알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술 안 마시면은 네.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맞지가 않고요. 사실은. 아.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민생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윤 대통령은 민생은 관심이 없고 네. 또 저 뭡니까? 이념 뭐 반대 이념적인 세력, 거, 반국가 뭐 세력 얘기만 반국가 하고. 세력, 갈라치기 뭐 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케미가 맞을 수가 없고.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케미가 잘 맞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맞으려면 하는 방법이 있죠. 다 퍼주기 하면 돼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했듯이 그러면 안 물컵론 되죠. 있잖아요. 예.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우니까 일본이 반을 채울 아. 것이다. 일본의 선의에 기댄 물컵론. 네, 네. 그때 박진 전 장관이 주장했는데 물컵의 반을 결국 채우지 않고 일본은 물컵에 있는 그렇죠. 물컵마다 쏟아버리고 자신들의 오염수로 채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퍼주기식. 잘 보이려고 되는데. 방위 분담금 뭐 많이 내라건 그대로 내고 네. 막 미국 말을 그대로 따라할까봐 걱정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걱정이다. 대통령 당선인을 분석하면은 사실은 퍼주기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트럼프는 당선인이 협상의 빵- 달인이야. 빵 세게 지르고 네. 거기서 협상에 나가는 그런 네. 스타일이던데. 협상하는 데는 두 가지 협상이 있어요. 네. 하나는 머리 들어놓기 전략이 있고 오. 하나는 한 발 들어놓기 전략이에요. 어. 머리 들어놓기 전략은 제가 만약에 내가 형한테 네. 1억을 빌리고 싶다. 1억 빌리고 싶다면은 1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 내가 사업이 말이 안 돼서 5억 좀 빌려줘 하면
야 내한테 무슨 5억 크게 네. 한 5배 내지르는 거예요. 야 나한테 무슨 5억 있냐. 뭐 집을 담보로 해야 된다. 뭐 그래, 이렇게 할 돈 거 아니야. 없다. 알았어 그럼 형 그 사정 아니까 통장에 있는 거 1억만 좀 빌려줘. 알았다고 1억 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맞아요. 큰 걸 예, 내지르는 게 머리를 먼저 머리 머리를- 들어놓기 머리 전략이고요. 들어놓기. 한 발 예. 들어놓기 전략은 적은 것부터 야금야금 하는 거예요. 음. 아파트에 물건 팔러 갈 때 아파트 문 안 열어주잖아요. 네. 한 발만 들어가면 두 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야금야금한데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하면 형한테 그 1억 요구하지 않고 네.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에이 예, 줘요. 예,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야이 또 안 되겠어 3천만 원만 더 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전략이 야금야금. 그 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예. 전형적으로 머리 들어 넣기 전략을 펼쳐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방위 방위비, 분담금 예. 1조인데 5억 달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1조로 갔어요. 네, 5조 그리고, 달라고. 예, 예. 4년 동안 보면은 그렇게 머리 들어 넣기 전략을 했는데 결국 받아간 거는 아. 저 2개를 요구할 때 5개, 10개 요구하면 2개밖에 안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이해시키고 네. 설득시키다 보면은 결국 우리 안대로 가요. 근데 아. 지금 윤 정권에서는 그런 인내하지 못하고 네. 덥석덥석 줘버릴 수가 있죠. 통큰 척하고 아유 뭐 까짓 네. 거만 다 줘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요. 다 줘버린다. 그것이 통큰 사실 척하면서. 우려되는 지점인 그렇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이게 미국하고 일본 우리가 사실은 네, 여러 가지 협력을 한다고 하면서 네, 일본한테 퍼주듯이 미국한테도 결국 다 퍼주고 끝나는 게 아니냐. 네,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는 노래 부르던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뭘로 할지. 그래서 이제 골프 연습한다고 이번엔 하더라고요. 골프로 한다 하잖아요. 그거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효과 없죠. 효과 그것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골프 연습 그 뭐 한다고 하니까 외국 언론도 보도를 하면서 비웃는 투로 하고 세계가 웃을 일이에요. 세계가 미국을 웃을 일이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 우리는 통상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 네. 먼저 술 먹고 골프 쳐서 친해지면은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네.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이 먼저 친해지려고 해요, 상대하고. 그리고 친해지면 그렇죠. 문제 해결을 쉽게 하잖아요. 아시아적인 네, 아시아 우리 문화. 아시아 문화는 네. 근데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친해져요. 아하. 뭐 미리 친해진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 주고받기가 돼야. 예, 서로 주고받기가 만족을 되고 해야. 어느 정도 뜻이 맞아야 친해지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면밀히 일기를 분석하고 트럼프 1기 때 4년을 분석하면은 대응 논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응 논리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인데 아. 지금은 뭐 우리 생각대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생각대로 골프 치고 하면 친해질 것 같잖아요. 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친해지진 않아요. 그리고 친해지지 않는다. 진짜로 한심한 것이 골프를 친다고 해도 네. 못 치는 그 트럼프 대통령 골프 아주 잘 치잖아요. 그럼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많이 못 해요, 사실은. 그럴 때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골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베스트 샷이 있어요. 베스트 샷. 그건 뭔가 하면 그걸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근무할 때 미국 친구들하고 만약에 한 그런 걸 많이 해요. 어. 그러면 둘이 치잖아요. 네. 치면은 그 A라는 사람이 치면 이쪽에 가고 B라는 사람이 이쪽에 가면은 네. 잘 친 사람 공 위치에 놓고 또 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쳤는데 멀리 잘 갔어. 네. 저는 잘 못 갔어. 그럼 그러면 어떡해요? 이제 각자 하면 멀리니까 얘기를 못 얘기를 하잖아. 못 하죠. 예. 그러니까 잘 친 사람 쪽에 못 친 사람이 공을 가져가서. 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사실은 베스트 샷 이런 거. 네. 그러면 오히려 골프 연습 안 해도 돼요. 골프 못 치면 오히려 더 그 옆에 오래 해서 가르쳐 주면서 서로 친해져요. 그렇네. 골프 연습 할 필요가 없네. 그런 그걸 이제 야. 미국적인 정서를 너무 모르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네. 예. 그렇네요.
네, 그럼 네. 못 치면 오히려 못 치는 대로 네.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네. 하면서 공 네. 가져가서 옆에 놓고 예. 치고 배우고 예. 그렇게 제가 브룩스 대화를 연합사 하고 부사령관 할 때 예. 브룩스 장군은 연합사령관은 골프를 잘 못 쳐요. 그래서 그 가끔 몇 번은 나갔어요. 네. 왜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골프라는 그때 게 예. 베스트 샷으로 했어요. 그냥 잘 친 사람 위치에 놓고 그럼 뭐 이거- 골프 이거 뭐 골프 대회가 아니잖아요. 걸으면서 그럼요. 얘기하는 게 주니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부담이 없고 아하.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 친구들하고 할 때는 늘 베스트 샷을 해요. 그래야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부담이 없거든. 그렇죠. 네, 네. 그걸 알고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고 아. 뭐 골프가 잘 맞아야 뭐 된다는 말도 안 되는 8년 만에 주장을 골프채 하고 잡았다.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있고. 그것도 거짓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골프 친다고 하는데 그 전에 국방위에서 네. 뭐 8월달, 9월달 물어봤죠. 치는 것들을 제보를 받고 확인을 했는데 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건 쳤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안 그렇죠. 쳤으면은 안 그건 쳤다고 그러지, 거짓말이다. 안 쳤다 이렇게 얘기할 법적인 대응 텐데. 해버리고 그냥 예, 싹싹. 법적 예. 대응할 텐데 하고 또 11월 2일 날 또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사실은 네. 11월 2일 날 태는 골프장에서 쳤다. 아하. 11월 2일이면 언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7일 날 기자회견하고 11월 이틀 후인 또 9일 날 네. 태는 골프장 또 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12월 9일 같은 경우는 사과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뭐 국민께 사과한다 해놓고 이틀 후에 이틀만. 가서 골프를 즐기고 9일이 또 어떤 날입니까? 집회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김건희 탄핵을 위한 집회 또는 어떤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는 뭐 탄핵 집회 또는 하야 집회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고 탄도미사일 실험 사격들이 계속 도발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 골프를 친 거를 별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도자가 가장 안 좋은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네요. 네, 이게 중요 고비고비마다 거짓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때도 우리가 봤지만은 네,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뭐 의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법망에 빠져나가는 듯한 네. 그런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거고 네,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골프 외교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케미가 맞을 수가 없다. 네.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케미가 안 맞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국익이 네, 많이 또 네.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야당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 야당 역할 수 있는 뭐 한계가 이 좀 있죠. 공간은 또 사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걸 경고하고 네. 또 견제를 하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예결위에 네. 산자부 장관한테 많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장 위기가 네. 통관 통상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관세를 올리겠죠. 올릴 거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반도체 또는 배터리 회사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보조금들을 아마 줄인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기 요인으로 인정하느냐 하니까 인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책 기조를 가감히 바꾸라 했더니 산자부 장관은 정책 기조 바꾸는 것까지 검토를 한다고 네. 얘기를 해서 다행이었어요. 아하. 거기에 철저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따져서 기회 요인은 좀 더 극대화하고 위기 요인은 빨리 어떻게 할지 네. 미국을 설득시키고 하는 정책 기조를 좀 바꾸게 네. 계속 주문을 하고 있죠. 네. 네. 자, 걱정입니다. 이거 걱정이죠. 예. 답은 고비고비마다. 뭐
제일 쉬운 답은 빨리 내리고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네. 거죠. 아하. 네.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고 네, 사실상 그럼요.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을 내세우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케미가 잘 보십시오.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그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할 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거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조선업. 아, 지금 맞아요. 한국은 조선업이 많이 그 얘기를 발전돼 하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미국은 조선 정비 능력이 없다. 네. 지금 미국에서 그게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하는 걸 나중에 토의하자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머릿속에는 민생이 제일 아.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민생 뭐 더 이상 강조해도 뭐 지나침이 네. 없을 정도로 민생이 제일 중요한데 네. 윤 대통령은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나 그렇죠. 또 계획이나 어떤 보관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청와대 이전 문제가 사실 명태균 씨 녹취 네. 때문에 많이 네. 좀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청와대 이전 여기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 보면 결국 무속이 좀 개입된 듯한 느낌도 드는데 네. 원희룡 전 장관은 무슨 소리냐? 이거 그 청와대 이전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도 있었고 그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청와대 이전은 예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것이다. 명태균이 얘기했어. 또 무속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무속-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때 파고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 청와대를 졸속 용산으로 네. 이전할 때 그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가장 그 의심하고 의혹을 했던 데가 한 대목이 있어요. 네. 대통령실 이전할 수 있죠. 사실 뭐 어디든지. 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루도 안 자고 청와대에 네. 이전하려고 하루도 안 하느냐? 자고, 예. 인수위 시절에 리모델링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건 너무 무리인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실을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건 국가의 가장 큰 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충분한 그 후보 옮길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지을 건 짓고 충분히 한 6개월이든 1년 준비를 하고 자연스럽게 가는데 네. 하루도 안 자겠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네요.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뭐 김건희가 뭐 죽는다, 뭐 살을 맞는다, 뭐 이런 의혹들이 얘기들이 민심에 아주 막 많이 퍼졌었죠, 돌았어요. 그때. 퍼졌거든요. 예. 근데 그 설마 했죠. 우리는 음. 국정운동 그리고 국가의 대사를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아. 계속 건진이 어떻고 뭐 천공 얘기도 천공이 나오고. 어떻고 네. 또 풍수 지리가가 얘기가 나오고 하더니 결국은 명태균 씨하고 이런 녹취록에 보면은 네.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뭐 되신다 이른바 그 녹취 거기 그대로 가면- 말씀드리면 그렇죠. 거기 가면 죽는다는 의미로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잘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아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구나 해서 네. 어떻게 이런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죠. 한심한 네. 상황이다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당시 이제 이전할 때 공약을 보더라도 그때 공약은 뭐였냐면 네. 광화문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정부 청사에 가겠다. 네. 집무실과 이제 관절을 분리해서 네.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읽혔는데 느닷없이 용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2달 만에 옮기다 보니까 예. 얼마나 무리가 많았나요. NSC를 옮기는데 음.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옮겼거든요. 그렇죠. NSC에 있는 그 많은 강망들이 네. 있거든요. 통신망 한 60여 개 채널을 없어서 그거 완비하는데도 들어가고도 한 4, 5개월 걸렸을 아이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 그 뭡니까 도감청 장치 이런 것도 확인을 제대로 못 하고 하니까 네. 도감청 장에 된 거고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거기 무인기나 이런 걸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안보 공백이 아하. 생길 것이다 했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인기까지 내려오고 또 되고 네. 그리고 오물풍선도 돈도 날아오고 496억이면은 된다던 것이 제가 그 당시도 1조 이상 될 맞아요. 것이다 말씀하셨죠. 얘기했는데 실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요. 지금 용산 공원화 계획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벌써 그래요. 3년째 지연되고 있고 아하. 왜냐하면 주한미군 기지 중에 그 안에 잔류 기지를 못 만들다 보니까 네. 대통령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런 그 용산에 있는 기지 반납이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용산 공원화 계획도 안 되고 있고 아하. 그럼 용산 계획도 용산 개발 계획도 늦어지고 계속. 있고 서울 개발 계획도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 드론 택시, 드론 택배 이런 사업들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이것이 무속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도 안 자고 옮긴 것이 사실로 확인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확인되면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아. 가능하겠습니까? 네.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명태균 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부부한테 어떤 영향력을 그동안 행사해 왔을까? 이건 지금 이제 시작이다. 빙산의 네, 일각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청와대 옮기는 것까지 물론 명 씨는 그냥 주위에서 다 그런 얘기 하길래 나는 뭐 똑같은 얘기 한 거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 하루도 안 자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네.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나 국가 대사적인 이 어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없이 무속에 의한 네. 개인 어떤 사람의 특정한 조언에 의한 이 대사를 만들어 간다. 이거는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주장한 것은 네. 엉터리인 거예요. 그 공약이었다. 예. 공약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 때도 공약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하진 않은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옮길 생각이 있어서 미리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강화문 시대를 열어보려고 준비했었죠, 준비를 사실은. 했는데 또 용역도 주고 뭐 검토도 하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돼서 그대로 눌러 앉은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 만약에 강화문으로 가든 뭐 다른 데로 가든 공약할 수 있잖아요. 네. 공약하면은 보통의 정부 같으면은 청와대를 먼저 들어가서 취임을 해야 권한이 있잖아요. 그냥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충분히 완료가 됐을 때 네. 스무스하게 이전을 하는 건데 아. 뭐 취임 날부터 거기서 자겠다. 옮긴 지역에서 가겠다. 하루도 자지 않겠다. 네. 그때 하루도 자지 않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 일단 들어가면은 아, 못 나온다. 나오기가 어렵다. 아니 왜 못 나와요? 나오면 되지. 오지만 있으면 나오는 거죠. 참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 황당한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원희룡 장관의 얘기 참 이거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용산에 왜 그렇게 갔느냐 허거지거 네. 갔느냐 이거 궁금한 것인데 또 광화문 얘기를 하면서 전 정권 얘기까지 하고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도저히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국민들의 네. 마음이나 국민들 알고 싶어하는 거 풀어주지 못했고 원희룡 전 장관의 이런 해명도 핀트가 좀 초점이 안 맞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계속해서 뭐 방어 무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네. 또 사람을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내려고 하는 거 파견이다, 파병이 아니다, 파견이다 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계속 하나하나 지적을 그렇죠. 해오셨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최고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헌법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국회 동의 받지 않으면은 탄핵하겠다까지 경고를 했는데 그랬더니 뭐 국방부 훈령에 따라서 가는 거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국방부 훈령에 개인 파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지난 며칠 전에 국방위가 열렸어요. 네. 그래서 국방부 훈령을 요목요목 저를 비롯해서 조국 의원하고 다 따졌거든요. 네. 국방부 훈령에도 여기는 우크라이나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국방부 훈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거기에서는 유엔이나 뭐 또는 여러 그런 데서 요청했을 때 가도록 첫 번째 돼 있는데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세계 평화 유지 활동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여러 개로 국한이 되는데 그 음. 내용에도 이게 해당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데 왜 하냐니까 이거 등이라는 거예요. 또 등이 등 나왔습니까? 속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국 대표가 계속 따지고 여러 원이 야, 따졌더니 이거 등다 없애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훈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뭘로 가요, 그러면? 게임 파병도 아니다. 그냥 행정부가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부 권한으로. 그럼 이거는 행정부 권한. 초헌법적이잖아요. 초법이고 이제는 훈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야. 발뺌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 완전히 군인을 보낼 때는 범법 정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초헌법적으로 초법적으로 이렇게 심각하네요. 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위배되면서 네. 가는 경우는 독재 국가나 하는 것이지 음.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부라 해도 헌법과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령으로 간다 하다가 이제 궁색하니까 훈령이 아니고 그냥 행정부가 행정부 권한으로 권한을 간다. 예, 이렇게. 그럼 국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국회를 패싱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보내겠다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도 국회지만 법을 초월해서 보내겠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고요. 그리고 네. 또 보내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뭐 전문가를 보내고 두 번째 비무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 UN PKO 옵저버들은 또 비무장으로 가요. 사령부 근무하는 요원들은. 네. 그런데 뭐 마치 비무장으로 간 파병이 아니다라고. 또 또 전쟁터에 비무장으로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자유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기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교전이 벌어지면 본인은 그냥 총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아마 여기선 비무장으로 보내고 거기 가서 네,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무기를 대여받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이것도 예. 그냥 졸속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으로도 반대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네. 정치적 시선을 위기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반도의 전쟁의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네. 너무나 위험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국방위에 계시고 또 네. 민주당 최고위에서 네, 네. 지도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 네. 중요하다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럼요.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저희가 네. 잘 들었고요. 네, 네.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나 네. 또 우리 국민들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이거는 짚어야 된다 하신 네.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 네.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14일 날 통과가 내일이죠. 통과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15일 날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고요. 방금 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 그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가 집회가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2년 반 가반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네. 꺾어졌는데 2년 반 동안 나라가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의 시발은 김건희 특검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30초 투자해서 나라를 구하자. 그 QR 코드 들어오시면은 천만인 서명 운동에 빨리 이거 인원수를 많이 올려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압박을 받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투표할 때 재의결에 10명 이상이 동조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는 행동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가 행동을 했죠. 사실은 핸드폰 그럼요. 안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댓글로도 저항을 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광장에 나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힘을 모으고 또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마이TV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고 빈센트님이 김병조 의원님의 의정활동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도 또
또 댓글을 주시면서 네. 응원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방송,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김병주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괜찮아 앨리스 개봉 날입니다. 자, 오마이 시네 ohmycine.com 들어오시면 티켓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느 상영관에서 방송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7시 반 그쯤에 다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때 개봉하는 이 괜찮아 앨리스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광주는 거의 다 이제 찼다고 하고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사는 동네 거기 가까운 극장이 어디지?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티켓도 구매하셔서 오시면은 괜찮아 앨리스 이재명 대표가 감동을 받은 눈물을 흘린 그 영화입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자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티켓 사시고 아니 내 것도 사지만은 우리 내 친구 내 가족 같이 사셔가지고 함께 영화관에 오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가까운 영화관에 가서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개봉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시민은 배급사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극장 그 영화관에서 축제를 벌인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